게이 커뮤니티 내 친구와의 우정은 공종 선택된 가족으로서 정서적 지원과 퀴어 경험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제공하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게이 우정은 특히 주류 지원이 부족했던 에이즈 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상호 지원에 매우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친구는 어떤 의미를 지니시나요? 안녕하세요.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어떻게 보면 세미 고정 게스트이죠. 그래서 저희 닉님과의 고정 컨텐츠화 되어가는 망상 컨텐츠에 이어서 다음으로 이제 호모 학술 대회 이미 그 닉님이 나왔을 때 친구분께서 말씀해주신 그 이름이죠. 줄여서 호학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학회에서 다뤄볼 주제는 친구의 대해서 게이의 친구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의 존재는 삶을 영화롭고 풍성하게 하는 정말 소중한 인간관계인데 특히 게이의 삶에 있어서 그 존재성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닉님. 네, 안녕하세요. 어느새 거의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출연을 하고 있는 닉이라고 합니다. 매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매번 주제가 어렵다라는 점이 저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제에 대해서 항상 닉님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골라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호모락술 대회라는 이름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신 친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사실 학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저의 미천이 다 이미 오늘 드러나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아, 네. 맞아요. 사실 저희끼리 뭐 학술 대회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심도 깊은 고민을 하거나 저희 전문성을 띈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느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약간 요런 개똥 철학을 얘기하는 거니까 적당히 잘 넘겨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닉님과 함께 평생 가야 된다고 저번 화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제 컨텐츠를 업로드하면 이제 조회수가 매번 뜨는데 닉님과 함께한 컨텐츠가 항상 조회수가 높아요. 제가 아마 친구들한테 홍보를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친구분들이 다른 컨텐츠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닉님 나온 것만 골라서 듣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댓글도 닉님 컨텐츠가 좀 더 활발하게 달리는 듯한 느낌이라서 확실히 뭔가 이런 망상이라든지 뭔가 호모학술회처럼 좀 진지한 이야기들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상은 사실 게이들의 패시브이죠. 저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들 공감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럼요. 망상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네 인생에 너무 팍팍한 인생.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번 에피소드 리얼 망상 8화 이제 결혼에 대해서 니님과 망상을 열심히 해봤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을 한번 읽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듣고 애션님께서 평생 한국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유학 가는 애인 따라와서 외국에서 결혼까지 해버린 게이입니다. 저희 결혼 전 에피소드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박수 소리가 지금 안 들어가는데 닉님이 되게 열성적으로 박수를 쳐주시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대충 박수 치는 소리 들린다고 상상해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고 닉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도 물론 어딘가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이런 고민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댓글로 이렇게 저는 사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뭔가 "나 제 기억이 떠오르네요."라고 하니까 좀 약간 뭉클한 거 있죠. 인생을 먼저 밟아간 선배의 자취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진짜 막연하게나마 존재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댓글로 본인 직접 등판해 주셔서 나 이런 인생 살아봤어. 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드림스 컴 트루 완전 디즈니 망상 우리 닉님에게 정말 멋진 선배님이 아닌가. 맞습니다. 아마 그리고 들으셨으면서 '저거는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던데. 저거는 좀 맞던데.' 이런 부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물론 들으면서 과하다 싶으신 부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댓글 잘 남겨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어쨌든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망상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사실상 현실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잘 만들어진 실사판 영화 같은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제가 디즈니에서 망상했던, 물론 요새 디즈니 실사는 다 별로긴 한데 anyway.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네 아무튼 이렇게 애션님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리고 팟캐스트를 진행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사실상 저번에 얘기 나눴던 것들이 홈학술 대회 커밍아웃이 홈학술 대회의 비공식 1 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공식적인 호학회 1 회의 주제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닉님과 함께 일단 사실 이제 닉님과 함께 이 주제를 결정했던 이유의 배경에는 닉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친구 폭이 저와는 좀 결이 달라지고 있다고 좀 느끼기도 했었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좀 더 유의미한 티키타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로 너무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학술 대회의 성격에 좀 맞지 않다.' 해서 일부러 좀 맞습니다. 갈등 요소도 좀 질문에 넣어서 준비를 해 봤어요.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지난번 결혼식에서의 흑백 드레스 코드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망상조차도 서로 다른 결을 했듯이 네, 이번 친구에 대해서도 각자 조금씩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들어보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구라고 하면 되게 정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친구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닉님에게 친구란 무엇인가 어떤 정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친구라고 정의를 내리시나요? 아 사실 이거 답 그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 친구? 그 어떤 컨셉을 디파인 한다는 게 되게 사실 되게 세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고민을 많이 조금 했고 우선 친구 물론 저는 강아지와 친구가 될 수 있고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과도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이 맥락상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두고 얘기를 우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저는 친구라는 개념보다 그것보다 더 넓은 컨셉에서 공통된 접점이 있었던 사람 음. 뭐 예를 들어 회사를 같이 다니던가 학교나 동아리를 같이 혹은 단체 생활 했었던 사람 혹은 같이 식사를 3번 이상 한 사람을 저는 지인이라고 명명했어요. 아 일단 더 넓은 친구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지인. 그다음 스텝으로 두 번째는 지인 중에서 지인이더라 하더라도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데도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분명 있죠. 그쵸. 그리고 의무적으로 밥을 같이 먹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 여기서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대강은 알고 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저는 시절 인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시절 인연 한창 유행했었죠. 맞습니다. 사실 또 정말 요새 저를 관통하는 말인 것 같은 게 뭔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도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정말 당시에는 친했지만 현재는 연락을 안 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절 인연들이 정말 많이 생기죠. 맞습니다. 접점도 있고 서로의 관심도 가졌지만 그렇다고 뭔가 지금 마음 편하게 얘기 나누기는 살짝 힘든 그래서 저는 그걸 친구 바로 전 단계인 시절 인연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시절 인연에서 만약에 시절이라는 단어를 빼본다면 그러니까 1 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진다면 그때서야 저는 조금 좁은 사람이죠 제가 좀. 그때 저는 그걸 친구로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질문이 드는 게 시절 인연인 사람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네. 예. 보통 이제 저희 나이 때는 이제 청첩장 갑자기 연락 오면 보통 보험 가입 권유 아니면 청첩장 모임 가지는 건데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왔을 때에 그러면 시절 인연인 사람들은 그 제의하는 걸 보통 다 거절하는 건가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 청첩장이 오는 건 사실 저는 너무 반가워요. 그때 어허. 기억도 뭔가 환기가 되고 네. 오랜만에 캐치업도 많이 하고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뭔가 자주 제가 데일리하게 나누는 고민을 나누는 사이는 아니고 되게 음음. 특별한 이벤트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시절 인연인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절 인연에서 친구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절 맞습니다. 인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사실 예비 친구분이죠. 뭐 그쵸, 그쵸. 예비 예비 친구분이죠. 친구분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친구에서 좀 더 좁게 개념을 잡아보면 지금 당장 "뭐 하냐."고 물어봐도 크게 부담이 없으면 그때는 친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이제 친구보다 쪼끔 더 약간 베스티 이런 느낌이구나. 맞아요. 베스티는 그래서 4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4 가지라는 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접점, 관심, 주기성, 불편하지 않음. 아하. 그렇다면 그 친한 친구 바운더리 안에는 네. 나이랑 성별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전부 다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게 원인이 되진 않지만 근데 친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을 놓고 보면 네. 그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고 아하 오케이. 뭔가 그런 거죠. 저랑 좀 결이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뭐.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가까워지려면 동년배가 가장 편하고 그리고 뭐 나이 차이 맞아요. 많이 나봤자 1-2살 정도일 텐데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거를 봤을 때부터 저는 좀 '좀 갈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나 뭐 저희 모두가 공감할 그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네. 사실 저는 별로 안 친해도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담감을 안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방이 저한테 뜬금없이 연락을 해 주는 것 자체가 항상 고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 생각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연락하는 것도 크게 부담을 가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상대방이 뭔가 사회적으로 많이 바쁜 포지션에 있어서 내 연락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친구는 사실상 나이 상관없이 국적 상관없이 언제든 서로 시간을 맞춰서 볼 용의가 있으면 전부 다 그냥 친구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인스타를 따서 그냥 간간히 이렇게 인스타로 한 3 달에 한 번씩 연락을 나누는 사이예요? 맞아요. 그래도 다시 만나게 되면 친구인 거긴 하네요. 그쵸, 그쵸, 그쵸. 이제 친구로서의 뭔가 친밀감의 경중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다 '우리는 친구,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하죠. 예. 근데 그게 정말 저는 사실 첫 번째 기준이 접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뭔가 저도 막상 친구 풀을 놓고 보면 다 뭔가 그냥 같이 뭔가를 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인스타로 뭔가 만나서 친구가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어색한 거죠. 아하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뭔가 생활해 보기 전까지는 그 친구의 네. 정의가 되게 스트릭했어요. 나랑 뭔가 실질적인 공유를 해본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로 해외에 나가서 좀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확실히 한국 사람보다는 이제 서양 국가에서 그리고 아니면 서양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여러 가지 아시아권에서는 파티를 이렇게 만약에 열면 솔직히 한국 사람들끼리 아는 지인들만 이제 모여서 술을 마시는 문화가 너무 당연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랑 나랑 술을 마시기로 했어." 이랬을 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 좀 실례잖아요, 상대방이 모르는 상대를 데려오는 거. 맞아요. 근데 그 해외에서 제가 좀 문화 충격을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그런 파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오히려 예의다. 그래요? 서로 모르는 관계더라도요? 예. 약간 각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그 파티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뭐 해변에서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 집에 모여서 같이 뭐 포틀락 파티를 한다고 쳐 봐요. 그랬을 때 나 누구 데려갈 건데 괜찮아?"라는 식으로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 다 무조건 웰컴이고 왜냐면 그들에게 소셜라이징이 어떻게 하나에 보면 그게 스펙이잖아요. 맞죠. 네트워킹이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네트워킹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우리 친구, 친구."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더라고. 이제 아.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는 그 베스티 약간 이런 느낌의 바운더리가 오히려 더 엄격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 친구기 때문에 네. 그 와중에 경중을 따지는 게 좀 저는 낯설었는데 아무튼 근데 그렇게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면서 우리는 친구, 친구 하는 거를 보고 좀 저의 바운더리가 많이 깨졌죠.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만 서로 이제 마팔을 하고 이제 마팔까지는 그냥 지인으로 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네. 내가 올린 스토리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이 올린 스토리에 대해서 뭔가 DM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뭐 한 번이라도 해 봤다. 저 이 영화 본 적 있어요."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신 거예요? 풍경이 너무 좋아요."라는 식으로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스토리 보고.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 봤으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어느 정도 어색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친구.'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프라인에서 먼저 안 만났는데 온라인으로만 인스타 친구가 된 경우가 꽤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좀 있죠. 아 그거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냥 거의 친구 목록이 다 친 정말 오프라인 친구들로 차 있어서 아. 온라인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팔로우를 하고 DM으로 막 네.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이렇게 되게 신기해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먼저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인스타 잘 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친해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 오. 예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병 아닌 병으로, 그러니까 무슨 혹자는 병이죠? 저보고 여우짓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여우짓이냐면, 전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내가 올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 줬으면 좋겠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렇죠. 상대방 얼굴이 나온 스토리는 무조건 다 좋아요를 누른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나 이 스토리 봤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사실 저는 내 스토리를 누가 좋아요 누르는지 일일이 확인을 잘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스토리에 반응을 해 줬구나.' 정도만 인식을 하지, 누가 언제 나의 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DM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냥 그냥 '좋아요 눌러 줬구나.'로 그냥 가볍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스토리에 좋아요 누르는 거에 일일이 의미 부여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저보고 여우짓 한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너가 여지를 남겨두는 거다." 아 그래요? 스토리에 좋아요 누르는 거에 대해서요? 예.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러팅으로 다가갈 수도 있대요. 오 신선하네요. 이거 되게 젊은 관점이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약간 세미 인플루언서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인플루언서처럼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을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SNS 소통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신경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스토리를 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누군지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하더라고. 아.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 그러면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는 그냥 습관적 좋아요. 딱 그냥 '이거 봤어.' 하고 그냥 좋아요 반응 보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저도 뭔가 그게 저는 약간 관심의 표현 플러스 약간 네트워킹 수단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나한테 좋아요를 눌렀는데 내가 그 좋아요 피드백을 뭐 음음. 3 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면 다시 좋아요를 누르고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하죠. 맞아요. 숙제 플러스 아니면 정말 그냥 스토리가 재밌어 보이면 누르거나.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귀찮으면 인스타그램 아예 안 하다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이런 스토리 올렸네.' 그냥 좋아요 그냥 남발하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여우짓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내가 좋아요 누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저한테 DM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요를 누른 걸 알람을 확인하고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연락을 보내는 거죠. 이제 아. 그럴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연락하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까 내가 이 사람 스토리를 좋아요를 눌렀었던 것 같아.' 아 그러면 맞아요. DM을 하죠. 하기 좀 더 편하죠. 뭔가 친구한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대화를 하고 싶으면 스토리에 그 답장하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DM을 보내지, 좋아요는 그냥 '나 이거 확인했어.' 정도의 약간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네요. 비슷하긴 하지만 음파님은 그런 좋아요를 통해서 뭔가 그래도 그 이후에 대화를 하거나 그러는데 좀 편해지지 않나요? 뭔가 윤활유 역할? 그쵸. 어쨌든 이 사람이 음. 나를 확인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좋아요를 일일이 확인하진 않지만 가끔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내 스토리에 좋아요 눌렀네.'라는 인식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니까 뭐 그 사람도 친구 약간 이렇게 넘어가죠. 소셜라이징 파티에서 다른 테이블 가신 거네요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상. 아 와인잔 들고 다른 데 가 가지고 "하이." 하고 또 맞아요. 가고 이러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어차피 결국 그다음 날 지나면 이름도 까먹는데 그냥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그냥 인사한 사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예 이제 그 와중에 또 한국인 정서는 남아 있어서, 그래서 더 친해지려면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한테. 아 그래서 좋아요까지는 아까 친구가 아니라고 하셨던 게 그게 그냥 '나 봤다.'의 표시라서 그런 맞아요. 그냥 거예요?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정도죠. 그냥 안녕.'
마치 서양인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모르는 사람한테 스몰 스몰 토크 토크하는 하듯이. 것처럼요. 맞아요, 맞아요. 딱 그 정도라 생각을 해요. 이제 SNS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아마 나중에 주제를 정해서 얘기할 만큼 사실 게이 소셜라이징 아니면 게이 커뮤니티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친구라는 바운더리를 생각을 할 때 좀 더 브로드하게 잡는다. 좀 차이가 나네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이제 친구에 대한 정의가 서로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고, 다음으로 이제 일반인들에게 친구의 의미와 사실 게이로서 친구의 의미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가 게이이기 때문에 각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관계도가 많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관계성이 형성되는 과정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친구와 게이 친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거였죠. 커밍아웃 주제에서 우리 닉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닉님은 제 생각보다 주변 친구들한테 커밍아웃을 좀 많이 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바운더리에 들어 있는 사람은 뭐 상대방의 그 섹슈얼리티에 상관없이 그냥 이제 맞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반 친구로의 게이로서의 그 친구의 의미는 어떠신가요, 닉님은? 그러니까 게이로서 이쪽 친구가 아니라 일반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냐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우선 이 얘기를 하려면 일반 친구랑 게이 친구랑 서로 대화했을 때 토픽 차이가 먼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아하. 왜냐면 대화의 주제에서 어떤 관계성이 정의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 친구들은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장 생활 얘기나 뭐 커리어 이야기나 뭐 쇼핑, 방송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긴 하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커밍을 안 한 친구한테는 당연히 연애 얘기를 잘 안 꺼내고, 그쵸. 일부는 커밍아웃을 한 친구들 중에서도 뭔가 내가 하고 나서도 조금 약간 불편함이 남아 있는 사람한테는 잘 얘기를 안 하고요. 근데 완전히 좀 받아들였다고 느껴진 사람들한테는 뭐 썸이나 연애이기도 하죠. 하는데 여기서 게이 친구와의 차이는, 그런 걸 얘기할 때 게이 친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맥락이란 게 있잖아요. 그쵸. J어플, T어플, 아니 뭐 종로에서 누구를 만났다, 뭐 이태원을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걔네들도 당연히 그런 데를 갔기 때문에 찰떡같이 알아듣거든요. 맞죠. 어떻게 만났는지가 그냥 그려지죠. 그냥 그 상황을 얘기해 주면. 맞아요. 뭐 J어플에서 뭐 메시지를 여러 번 나누다가 뭐 언제 만났고, 그리고 뭐 만나고 나서도 사실 이쪽에서의 연애라고 하면 조금 그 시기라든가 밀도가 일반 커플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맞아요. 것들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뭔가 대화가 더 잘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통적인 어떤 이해도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물론 그래서 저는 일반 친구한테 연애 얘기를 할 때는 일반 연애에서도 좀 관심이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얘기를 좀 하는 편이긴 해요. 뭐 예를 아하. 들어서 뭐 조금 있으면 기념일인데 뭐 이 친구는 어떤 걸 좋아하는 애고, 나는 요새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 뭘 해주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설명 필요 없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일반 친구에게도 한다. 맞습니다. 제이 어플이나 뭐 종로 얘기 들어가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고, 예예. 뭐 연애라는 카테고리로 묶이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보통의 사랑이니까 우리의 사랑도 그들과 공통점이 많죠. 왜 갑자기 저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여기서의 제 요지는, 그래서 사실 일반이랑 게이 친구나 저는 크게 뭐 불편감을 많이 느끼진 않아요. 음음. 그런 뭔가 연애에 대한 얘기를 어쨌든 꺼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뭔가 엄청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사실 뭐 둘 친구 다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음음. 근데 이제 게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죠. 조금 더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얼마 만난 지 안 된 관계에서 조금 더 호감을 쌓는 데 유리하다? 음. 아까 말했던 그런 뭔가 공통적인 관심사들의 이유로, 음. 뭐 예를 들어 게이들이면 100 이면 100 다 더글로리를 봤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뭐 친구 한 명이 더글로리 대사 뭐 "나 매맞지만 명랑한 년이에요." 막 이런 거 한마디 해주면 다들 까르르 웃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제가 맞아요. 성대모사 하진 않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해 주면 정말 저도 너무 웃기고 어디 커피숍에서 수다 떨고 있으면 너무 재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어 서로 알게 지내게 된 시간 대비해서는 정말 빠르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맞아요. 애초에 공통적인 관심사가 좀 더 긴밀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게이 토픽 아니더라도 뭐 다들 똑같이 뭐 그 구기 종목 안 좋아하고 다들 똑같이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고 관심사가 비슷하죠. 디즈니 좋아하고 예쁜 거 맞아, 좋아하고.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가 잘 되겠어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게이 친구들과 지내는 게 더 편해지다 보니까 일반 친구랑은 멀어지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궁금했었던 네네. 게, 그러면 친한 친구라는 바운더리 네. 안에 현재에는 일반 친구 vs 게이 친구 하면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일반 친구가 6 에서 7 이고 이쪽 친구가 3 정도 되는 것 예. 같아요. 7대 3? 실제 그러니까 어쨌든 친한 친구라는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일반 친구가 더 많은 거네요? 그죠. 아무래도 맞아요. 살아가면서 이쪽이 아닌 그러니까 이쪽이 아닌 건 아니죠. 그쪽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한 상태로 살아간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일반 그쵸. 친구가 좀 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어우 신기하다. 왜냐면 사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친구 관계가 좀 많이 아 정리돼서 그거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쵸. 점점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제 학창 시절일 때랑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고, 각 직장이나 어 뭐 서로 같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각자 취직하는 형태가 되게 다양하고 일하는 형태가 다양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 환경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좀 소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보면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가면 갈수록 이제 게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가장 편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게이 친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말씀 듣고 나니까 근데 제가 좀 약간 네.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이제 주말 저녁이라 그런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뭐가 오락가락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다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방금 친한 친구 비율을 얘기했을 때는 아무래도 같이 지낸 시간이라는 게 하나의 축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기준에는 사실 그쵸. 그건 그게 맞아요. 크게 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얘기로 하면 사실 비율이 1대1 인 것 같고 근데 음음. 거기다가 뭔가 지내온 시간이 더 친밀성을 늘려준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 친구가 더 많고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저도 친한 친구 단계는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친구 단계에서는 사실 게이 비율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진 상태긴 합니다. 아하. 그 말인즉슨 점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는 환경 자체가 좀 더 게이 중심적이 되어 간다.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하. 맞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게이로서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번 그전에도 에피소드에서 말했는데,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게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되게 우리가 소수자로서 가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친구 관계, 그러니까 지인 관계에도 같이 밀접하게 접목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일반 친구들의 삶을 좀 구경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뭐 대학교 동창이라든지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이제 그런 좀 고인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끈끈해지고, 아니면 보통 결혼을 하죠. 아 맞죠. 맞아요. 예, 이제 결혼을 해서 본인의 가정 중심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이제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좀 어느 정도 고착화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는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게이의 라이프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네요. 맞아요. 이제 물론 은둔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과 서로 비슷하게 점점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쪼끔만 더 용기를 내서 오프라인 모임을 나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열려 있으니까. 네. 오. 그런 식으로 본다면 게이로서 나이가 들어도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소셜라이징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을 해 보면 뭐 예를 들어 영어 모임 저희 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영어 모임을 예시로 들어 봐도 어 네. 뭔가 제가 그냥 이쪽이 아니라 일반이었으면 딱 그냥 영어 모임을 갔을 때
영어라는 공통사라는 얘기를 위주로 아무래도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쪽 그쵸. 영어 모임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이쪽 얘기를 영어로 같이 뭔가 하게 되는 성향이 있는 건데 그렇게 더 그쵸. 좁아지는 거니까 토픽의 범위가. 물론 다른 얘기도 많이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할 얘기도 많아지고 서로 좀 더 친해지고. 맞아요. 어. 약간 좀 지금 맞아요. 되게 몇 개 없는 정말 몇 없는 이쪽의 장점 중 하나를 발견한 느낌이에요. 그럼요. 몇 개 없다니요. 더 많아요, 장점. 아닙니다. 그쵸.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장점 중에 하나긴 하죠. 그래서 사실 그 게이라는 정체성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까지 서로를 묶어 주냐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식욕, 성욕, 수면욕, 그래서 이제 사람의 기본 3대 욕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성욕에 관련된 부분이 서로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끼리 친해질 때 서로 식성이,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좋아하는 게 비슷하면 이제 같은 회사 사람이나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마라탕을 너무 좋아해. 그럼 마라탕 좋아해서 저도 좋아요." 이러면서 막 그거에 대해서 스몰 토크를 되게 많이 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게 네. 같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성욕이 비슷한 사람이다. 이제 그것도 이게 대다수라고 하는 그 일반인들보다 좀 더 소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그 자체적으로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이라는 정체성이 비슷하니까 남자 좋아해요." 그러면 나도 남자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하지만 당신의 마라탕 비유에서 약간의 불쾌함을 느꼈어요. 왜? 뭐 남자 좋아하는 거나 마라탕 좋아하는 거랑 똑같지. 근데 마라탕은 먹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도 먹는 거잖아요. 맞네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예 맞아요. 물론 이제 사랑의 카테고리로 가면 먹는다고 표현하는 건 좀 저속하긴 하지만, 알죠, 알죠. 그래도 장난이었습니다. 이제 네. 그쵸, 그쵸. 식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 먹는 욕구와 성욕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아직 모임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저도 네. 몰랐는데 영어뿐만 아니라 뭐 수영 모임, 뭐 배드민턴, 아니면 뭐 개발자 모임도 있고 뭐 뭐 아니면 그쵸. 기업 어떤 계열 위주로도 모이더라고요. 뭐 IT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계열들. 최근에 블라인드에서 또 그거 생겼죠. 맞습니다. 블라인드 직장 뭔가 이쪽 게시판 생겨 가지고 거기서도 막 모임 가입 맞아요. 홍보 같은 거를 하던데 저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니까 만약에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뭐 거기서 짝을 찾기도 너무 좋고 네트워크 환경도 너무 좋고 그쵸.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들어가서 뭔가 같이 둘의 얘기를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만드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너무 추천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미 많이 얘기를 해 봤지만 일반 친구와 게이 친구에 대한 얘기가 사실상 가면 갈수록 게이 친구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우리들이 접점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다음 주제는 우리 게이들의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의도하고 언급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또 제 마음을 싹 읽으시고, 또 닉님이 역시 이 호모 학술회를 할 정도의 그 회원의 자격증이 충분하다. 마인드 리딩을 해 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닉님과 저는 좀 다른 점이, 이제 어쨌든 친한 친구라는 카테고라이징으로 하면 1대1로 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친구들까지 다 포함을 해 버리면 사실상 일반 친구가 7 이고 게이 친구들이 3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시절 인연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저는 항상 그 속해 있는 사회에서는 되게 열심히 뭔가 네트워킹을 하고 사람들이랑 연락도 하고 막 하는데, 그 환경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간다든지 뭐 대학교를 간다든지 뭐 아니면 취직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전에 이어져 오던 연락들은 사실 그렇게 제가 먼저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의외인 게 뭐 학창 시절에 반장도 하셨다고 들어 가지고. 그럼요. 저는 항상 리딩하는 입장이 있었죠. 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또 제 특성 중에 하나인데 모두와 쉽게 친해지는데, 그만큼 저랑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엄청 친해.'라고 생각하는 일반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반대로도 없나요? 일반 친구인데 본인은 엄청 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그래도 사회생활을 좀 열심히 잘했구나.'라고 느끼는 게, 각 그런 모임이나 그런 단체들, 그러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그런 곳에서 꼭 한 명씩의 친구들이 네. 저한테 꾸준히 연락을 해 줘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은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그 친구들은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그 친구들이랑도 그렇게 긴밀한 얘기를 안 한다. 왜냐면 난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항상 어느 단체에 속해 있었든지 간에 그 단체에서 꼭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저한테 꾸준히 계속 연락을 해 주더라고요, 제 반응이 좀 시큰둥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그 모임에 있을 때는 막 주변 사람들도 엄청 챙기고 뭐 고등학교 때 각 반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 제가 챙기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 아. 현재 충실하다는 게 되게 양면적이네요, 이런 측면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애초에 그 그룹에 있을 때는 제가 먼저 항상 손을 내미는 입장이었다면 그 그룹을 벗어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는 거죠. 아 그러면 만약에 고등학교 동창 물론 저도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뭔가 카톡방 같은 게 파지면 점점 이제 맞아요. 그냥 대화를 참여 안 하시고 그런 건가요? 그쵸, 그쵸. 그래서 단톡방이 다 있었는데 고등학교 단톡방이 다 있었는데 대부분 다 그냥 제가 먼저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대화에 활발하게 참여를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단톡방에 있으면 계속 약간 뒷말이 나돌아요. 그래요? 네. 그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저는 지금 해외에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예? 이게 무슨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해외를 나갔던 경험들이 몇 번 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번 포스팅한 거를 본 거죠. 뭐 페이스북 옛날에 한참 아. 페이스북에 네. 썼을 네. 때.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야 걔 운파 뭐 해외 나갔다던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이 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아. 오히려 그래서 더 연락을 안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 그 알리바이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모임에 잘 참여 안 하고 이제 친구들과 연락도 좀 뜨문뜨문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저 세상가에 있는 아이가 돼 버린 거죠. 그렇네요. 갑자기 뭔가 등장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막 등장하더라도 맞아요. 뭐 나눌 이야기도 막 많지 않고 그렇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현실에 좀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옛날 모임 그러니까 그렇게 막 동창회를 한다고 연락이 오면 이제 보통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초창기에 되게 많이 모이잖아요, 고등학교 맞아요. 애들끼리. 맞아요.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더니 어느 순간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잊혀지더라고요. 음.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자주 안 나가다 보니까 "쟤는 저 세상 가 있어."라는 얘기를 그 동창회 갔다 온 친구 중에 저한테 아직까지 연락을 하는 친구가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저 너무 갑자기 다행이라 생각한 게 예.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저희는 영어 모임에서 만난 거니까 사실 사실 이런 자치 이런 자율적인 모임은 끝이 없잖아요. 예. 저희 맞아요. 저희는 이제 넘어가지 않는다. 다음 단계 없고 평생이 현재다라는 거 기억해 줬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친구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커밍아웃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친구들이 보통 다 남자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대학교 때부터 이미 막 결혼 얘기하고 취직 얘기하고 하는 게 너무 저는 좀 실증이 났거든요. 재미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 다 돈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돈과 더 아직까지는 돈과는 거리가 좀 있는 삶을 살고 있어서 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 대화에 낄 수도 없고 결국에 만나면 옛날 추억팔이 "야 그때 참 좋았었지."라는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죠 사실. 네. 맞아요. 근데 또 오랜만에 만나면 또 옛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하는 그 맛이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저는 그게 좀 너무 소모적인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진짜 때우기 위한 만남인 것 같다. 뭔가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물론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를 막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이제 내가 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밀도가 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더 공유하기가 편하고. 근데 그거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파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뭔가 연애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많이 하시는 편 아니면 그게 이죠. 네 맞아요. 그거에 뭔가 관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그러신 것 같기도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서로 편하게 할 수 있어야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친구라는 바운더리가 넓긴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들 모두 서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야 된다. 속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음. 이야기고, 그게 결국 연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뭔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사람과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상 이제 팟캐스트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힘이자 원동력 중에 하나는, 애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음. 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얘기만 하는 건 또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면 애초에 나의 삶이 힘든데 굳이 이렇게까지 뭔가 킬링 타임용으로 듣는 것도 무거워야 되나라고 싶어서 그 사이 어딘가를 항상 저는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제가 삶을 살아가고 관계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의 태도가 이런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꾸려 나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친구한테 얘기할 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토픽들을 여기서 툭툭 꺼내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좀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운파님의 친구로서 지금 청취자가 된 느낌이기도 하고. 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운파님의 친구시고요. 맞아요. 1 화부터 지금까지 운파님이 좋아하시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 다 알아가는 어떤 여정, journey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저한테 얘기를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서로 같이 주고받는 소통이 더 재밌으니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닉님과는 다르게 게이 친구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게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사실상 거의 다 게이다. 네, 이제 그렇다면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저의 얘기인데 닉님은 어떠냐가 좀 궁금해가지고 넣어본 질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면 애인이 무조건 1순위예요. 네. 내 스스로가 1순위고 그 다음이 바로 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와 가족이 1순위고 2순위는 애인, 그리고 3순위가 그 다음에 친구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연애를 할 때면 친구들 간의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닉님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게 되면 그런 친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어렵네요. 어려운 게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아하. 번째는 내가 어느 시기에 있었느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대학 시절에 아니면 뭔가 대학을 갓 졸업한 시절에 친구들이랑 노는 걸 정말 좋아하고 막 매주 약속을 음흠. 잡는 뭔가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럴 때 내가 연애를 한다? 그러면 조금은 이제 연애가 살짝은 후순위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오케이. 것 때문에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기억도 살짝 났던 게, 네. 어쨌든 연인은 주말마다 보는 건데 저는 근데 주말에 그쵸. 한 번은 또 친구랑 약속을 잡으니까, 네. 만약에 친구의 약속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약속을 못 잡거나 아니면 내 캘린더에 이미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우리 둘의 약속 잡기가 힘들어졌다. 음흠. 그러면 뭔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뭔가 너는 서운할 수 있지. 맞아. 서운해했고, 너는 뭘 다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친구는 친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맞아. 친구는 하냐. 친구대로 다 만나야 되고 뭐 연인은 연애대로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그런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우선 피드백을 옛날에 들었었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무튼. 아무튼 근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 대한, 물론 그분도 엄청 좋았던 사람이지만 또 네. 이후에 만나게 된 사람 중에 네. 정말 연애가 1 순위로 만들어 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네. 맞습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만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의 음. 시간과 그런 게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서. 네. 그러면 그 전의 연애는 사실상 연애가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아닙니다. 않았다. 근데 아니다. 그때도 지금 제가 정리가 안 돼요. 그때 좋았지만 아하. 하지만
찐사랑은 자 아니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상대방의 난 FWB였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시 정말 정리를 해 다시 정리해서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네. 그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은 그때 미성숙한 시절의 그건 상대방의 문제는 생각해 보니 아니었어요. 저의 네. 문제였습니다. 음음. 미성숙한 저는 친구 만나는 걸 더 좋아했고 음. 그래 뭔가 그런 도파민 자극에 더 그럴 절여져서 수 있죠. 뭔가 상대방의 소중함을 덜 알았던 시절이고 맞아요. 맞아요. 현재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음. 사실 그런 친구들과의 시간이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의 시간은 당연히 소중한데 네. 정말 앞에서 말했던 시절 인연이라든가 지인들과의 보내는 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짝은 '부질없다.'라는 그쵸. 생각도 하게 되고 조금은 성숙해졌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애인이 1 순위다.'라는 아하. 거였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두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저 정리해 주시는 게 예. 제 윗분이 있거든요. 제 윗분이랑 정말 똑같으세요. 아 그래요? 윗분이란 게 무슨 뜻이죠? 어 제가 하는 일에서 제 위에 계신 분이 저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 아 있는데 네네. 제가 막 발표자료 막 들고 가 가지고 뭐 아 이렇게 횡설수설 N적인 상상력을 펼치면 네. "아 그래서 닉님은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죠?" 딱 한 3 단어로 정리하신 거거든요. 저 한 4줄 말하는데 정말 요약을 잘하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핵심을 잘 파악하는 그런 네 역시 네. 그런 음파님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시기를 겪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이나 무슨 좀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됐을 때에는 술자리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 술자리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뭐 그렇게 안 맞아요. 친해도 그냥 재밌어 보이면 일단 거길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 하는 이야기는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인생의 농도도 별로 그렇게 깊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웃고 넘기는 그런 것들만 있는데 사실 그때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소중했어. 근데 사실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시간들이 다 소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지나고 그걸 다 경험해 보고 났을 때에 이제 어떤 것들이 더 맞아요. 가치 있고 내가 어떤 걸 더 중시 여기는지 왜냐하면 친구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맞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친구가 먼저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서 그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서도 근데 아무래도 연애를 하게 되면 친구와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1년 365일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나도 그 저희들의 개인적인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자유 시간은 사실 제한돼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 궁금했던 게 사실 그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애인과 함께 보내는 적이 닉님은 종종 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몇 번 전해 들었을 때 어떤 네. 느낌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 가지고 친구와의 아. 만남일 때 애인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어떤 느낌인가요? 근데 약간 그것도 구분이 되는 게 네. 제가 다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음. 그중에 한 명을 만나는 경우였어 가지고 아하 네. 그래서 이미 다른 다 친구들이 공통 그 지인이었던 사람의 거야. 존재를 음음.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만나면 그냥 정말 다 같이 놀았을 때 그 느낌을 음. 가져가되 음음. 근데 막 당연히 연애 이전과는 동일하지 않은 게 당연히 같이 있는 사람을 계속 신경 쓰게 되고 뭐 그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쵸. 저는 근데 그런 게 되게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과도 뭔가 어쨌든 캐치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벌어졌었던 일들, 그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들 이런 게 사실 연애를 하다 보면 아쉬운 게 그런 얘기들을 내가 놓쳤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못 준다.'라는 그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서로의 관계의 농도가 좀 옅어지죠. 맞아요. 그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뭔가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거기 또 같이 듣는 거니까 네. 제 연인이랑 네.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또 연인이랑 또 생각을 나누고 음음. 뭐 그런 게 되게 좀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왜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애인이 생기면 그 친구라는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과 애인과의 바운더리는 진짜 명확하게 항상 구분되는 관계를 음. 가져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애초에 애인이 제 친구들과 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고, 설마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친구 바운더리에, 그러니까 친구는 아 친구고 애인은 애인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그죠. 강했었죠. 근데 그 아까 말했던 케이스 제외하고 다른 경우를 말해 보면 네. 그냥 정말 제 친군데 소개를 시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일례로 제 일반 친구를 네. 한번 소개를 시켜 준 일이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약간 어색해하고 그럼요. 당연하지. 서로 완전 뭔가 제가 남남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진짜 겹치는 분야가 거의 없고 맞아. 얘기할 거야 이제 닉님 얘기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뭐 맞아, 닉님을 깔 맞아. 수도 없고 뭐 서로 칭찬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런 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세계관과 그다음에 어. 애인. 제 어. 연인의 세계관 두 개 다 이렇게 전국 대통합했으면 좋겠긴 합니다. 그쵸. 그게 결국에는 그 꿈이죠. 닉님의 그 디즈니 결혼 망상과 같이 서로의 지인이 공통 지인이었으면 좋겠는 그 꿈. 꿈이죠. 사실 정말 꿈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닉님이 그 애인의 지인들에게 소개당하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애인의 지인 바운더리를 만나는 경험도 몇 번 했었었나요? 실제로는 보진 못했고 얘기만 들어요? 온라인 게임을 같이 한 적은 있었어요. 아. 그 오. 게임을 같이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친구랑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사람은 다른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 음음. 제가 뭐 그냥 거기 낀 거죠. 거기 껴서 뭐 얘기 나누고. 음음. 그냥 맞아요. 그 정도는 했었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뭐 어 그냥 재밌어 다 같이 게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쵸. 정말. 그 친구들끼리 그냥 게임하는 그냥 그 맞아요. 바이브겠죠. 맞아요. 딱 그 바이브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사실 저의 전 애인 중에 게임을 되게 네.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네. 친구는 애초에 본인의 베스트 프렌드, 그러니까 완전 절친이 있는데 아 그 네. 절친도 결국엔 게임에서 만난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요? 네. 우와. 그 네 게임에서 네. 만난 지 기간이 되게 오래돼서 오프라인 모임도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친하게 지낸 네. 친구였었는데, 그래서 게임에서 몇 번 만났죠. 근데 제가 게임을 너무 못해 가지고 그 친구분이 저를 참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이제 그랬던 경험도 있기는 한데, 맞아요. 게임을 통해서도 서로 소개받고 친해지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저는 뭐 그런 거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냥 저도 소개당하는 거 좋아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인의 친구를 보다 보면 애인이 어떤 거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약간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인의 몰랐던 면모도 좀 발견하게 되고. 근데 뭔가 친구들 그런 거 있나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랑 애인이랑 얘기할 때랑 살짝 말의 톤이나 아 뭔가 그런 게 좀 다르지 않나요? 당연하죠. 저 애인한테는 그래서 보통 애인한테 "야 네. 오빠 믿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는 "어머, 어머." 아니, 아니, 아니.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그걸 노린 건 그걸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네요. 와. 저는 오히려 친구 애인한테는 예. 좀 더 약간 애교를 부리고 하는데 아. 친구한테는 좀 막대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였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입니다. 그런 케이스도 포함이겠네요. 그쵸, 그쵸. 약간 부끄럽네요. 그러신가 봐요. 예.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오빠 믿어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항상 오빠 믿어하는 스타일이죠. "마 사우나 가자. 야 마 볼이나 차러 가자." 약간 요런 스타일. 뭘 다른 볼 말씀하신 거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볼도 뭐 만지면서 이제 뭐 하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애인한테 그렇게까지 애교를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어 가지고 오히려 친구한테 애교 부리는 편이긴 해요. 친구한테 애교를 부리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친구가 아니었던 걸로 아니에요. 가끔씩 말하다 보면 네. 좀 제가 우악스럽게, 그러니까 반 농담식으로
예예. 말장난하잖아요. 아 그런 느낌 말씀하신 아 거죠? 그런 느낌. 예 근데 아 제가 애초에 좀 애교를 좀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자기 혐오랑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페미닌한 부분이 애교라고 생각해서 아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구나. 맞아요. 그걸 좀 경계하죠. 나는 시크한 일반 일틱 남성이어야 되는데 혼 남성이어야 되는데 뭐 아무튼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닉님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 자체가 여러 가지 뭐 지인부터 시절 인연, 친구, 친한 친구까지 각각의 조건들로 인해서 그 범위가 좁아드는데 일단 그 친구라는 바운더리를 가지기까지 왜냐면 이제 시절 인연에서 친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뭔가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친구라는 관계가 형성됐다면 가면 갈수록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서로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억지로 찾아내서 친구가 되고 싶으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내가 노력하고 상대방도 노력을 하는 것을 받아주는 친구의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랑 친구가 되는 편이신가요? 닉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냐. 음흠. 그러니까 '내가 1 년에 한 번씩 꼭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인 맞죠. 거네요. 그쵸. 어. 영어 회화 모임에서도 굳이 운파인 저와 좀 친해지고 뭐 이런 건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긴 한데요. 아 그렇죠. 하지만 그죠. 그런 선택의 이유랄라면 뭔가 물론 어렸을 때는 이런 거를 생각을 잘 안 해 봤죠. 어렸을 때는 사실 뭔가 기준이 있어서 친구가 만나게 되는 건 아닌데 근데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선후를 바꿔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미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 보면 음흠. 저는 뭔가 첫 번째로는 좀 편해서 제가 대화하는 게 즐거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걸 아 너무 중요하죠. 너무 당연한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뭔가 편하게 말 걸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 조금 목표나 꿈이 있고 그거를 이뤄 본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뭔가 음.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네. 리스펙하기 때문인가요? 근데 뭔가 그런 존경이나 이런 감정에서 기인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뭔가 저도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나 음흠. 그런 거를 뭔가 얘기를 계속 나눌 때 '아 네. 나는 앞으로 뭐 어떤 거를 할 건데 이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뭘 하고 싶은 거지.' 뭔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 결이 되게 네. 잘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런 이야기의 어떤 공감적인 측면에서 음흠. 뭔가 저 가슴을 좀 잘 건드려 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쵸. 관심사가 비슷한 거죠 결국에는. 아 맞아요, 맞아요. 사실 관심사가 비슷한 거고 그리고 또 사실 아니라고 말했지만 또 플러스로 쌍방향으로 모티베이션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뭔가 기준이라기보다는 실제 근데 제가 친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 네. 보통 저보다 윗사람보다는 네. 뭔가 동기나 후배들이랑 좀 더 잘 친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아하. 그러니까 예. 좀 편한 사람들과 더 쉽게 친해진다. 그게 제일 큰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이제 후배 동기는 결국에 첫 번째의 기준을 얘기했던 편해진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 먼저 연락하기도 편하고.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좀 웃음 많은 사람들, 잘 웃는 사람들을 한테 제가 좀 네. 편함을 느끼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가 가지고 "어 네. 얘 뭐 한대?" 약간 이렇게 괜히 건드려 보고. 괜히 건드려 보고 그냥 재밌나?" 약간 이렇게 괜히 한번 말 붙여 보고 그렇게 놀리면서 친해지는 거죠 뭐. 아하. 그렇구나. 맞습니다. 약간 재밌나? 약간 이거 약간 선배 모먼트인데? 좀 느껴지셨나요? 저의 선배 모멘트? 좀 설레네요. 어 근데 나한테 재밌나 하면 "네가 뭔데?" 약간 이럴 것 같긴 한데. 지금 너무 서울 사람의 그거 사투리 따라 하시는 거 아세요? 그쵸. 저 서투리 뭐라 그러죠? 그 아 표투리? 되게 북한 말 같아요 서울 사람들이 하면. 그래요? 아 네. 뭐 아무튼 아무튼 예. 음파님은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좀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닉님이랑은 쪼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점을 먼저 얘기하자면 네. 저는 이제 과거 경험을 비춰 봤을 때에 제가 친하게 지내거나 잘 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선배들이었어요. 그래요? 예. 저는 오히려 선배들이랑 더 편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에는 제가 집에서 막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형이나 누나를 대하는 게 되게 편해서 네. 그래서 오히려 선배들을 대하는 게 더 편하게 느껴져요. 약간 동기는 그냥 친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네. 네. 후배들은 뭔가 내가 어떻게 이걸 챙겨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아. 그걸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선배들이랑 친하게 많이 지냈고 오. 그렇죠. 어 그래서 그게 이제 닉님이랑 좀 달랐던 점이고 네. 그리고 네. 되게 비슷한 점은 사실 그 아까 결이 비슷한 목표나 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반짝이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반짝이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목표나 꿈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돌이켜 생각을 해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각자가 뭔가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회적인 성공을 떠나서 네. 뭔가 쉽게 말해서 오덕이나 씹덕이라고 하죠. 근데 네. 요새는 네. 약간 그게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씹덕이 오히려 마 맞아요. 전문가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의미가 쪼끔씩 변질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근데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뭐든 되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오. 네. 그래서 예 저는 네. 반짝이는 사람일수록 더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네. 그 반짝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찰을 많이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 뭐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대화를 할 때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어 소셜라이징이 된 사람들. 예 좋아하는데 그게 좋아하는 위선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렵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와 소셜라이징의 방향성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좀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요? 맞아요, 맞아요. 진심인데 매끄럽고 유순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야 나는 너를 배려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는 안 받아들여 줘?"라고 하는 말 들을 때마다 진짜 명치를 세게 그냥 머가리를 그냥 깡 내리치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특유의 약간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발상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안 좋아해요. 음. 그래서 사실 짝사랑 얘기를 듣는 것도 제가 좀 힘들어하는데 그래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짝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네. 상대한테 폭력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약간 이런 식의 바이브가 되면서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사실 네.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자아성찰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배려의 일종이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네.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발화자의 문제도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 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론 어 그 너무 못 알아듣는 것도 문제긴 하겠죠. 하지만 네 오. 기본적으로 네 그런 식의 배려가 없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의 소셜라이징 뭐 상대방의 과의 관계에 대한 좀 심도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랑 음. 친구가 되고 싶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눈치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음. 그 기준이 막 스트릭한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예. 눈치를 보는 사람이면 괜찮다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막 정말 이런 데에 좀 능해야 된다인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방향성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사실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의 수준의 차이나 배려의 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인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야 이럴 때는 그래도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사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기가 쉽지는 않아요, 친구 관계에서 특히. 네. 근데 보통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특히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말하는 언어가 달라서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악하게 서로를 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맞아, 때문에 맞아. 서로의 진심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그리고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서로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서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언어가 달랐을 때 그 다른 언어를 조율할 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괜찮은데 그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결국 방해 갔다라는 건 그런 걸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다.' 정도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아 나는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난 생각이 좀 달라. 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라는 정도의 디스커션이 돼야지 "아니야.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엔 제 스스로 생각하는 저의 나름대로 확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라는 거는 본인이 친구 찾을 때 찾는 기준이요? 아니요. 그 상대방과 대화할 때 배려하는 방식이라든지 의사소통하고자 아. 하는 데에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매너 같은 거. 아. 맞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친구의 이상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친구의 추구미일 수도 있겠죠. 친구로서의 나의 페르소나의 이상향도 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을 때 닉님이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친구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좋은 친구요. 네. 근데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약간 당연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이인 거고요. 그쵸. 두 번째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는 사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스윗하죠. 맞아요. 너무 스윗한데 사실 저도 후자는 잘 안 되고요. 맞아요. 나 먹고 살기도 진짜 너무 바쁜데. 맞아. 그게 진짜 바쁜 게 병이에요. 병 바쁜 게 악이에요. 그래서 뭔가 맞아요. 친구들의 어떤 뭐 사소한 얘기들 디테일들을 기억해 주고 싶은데 음음. 요새 뭐 내용량이 딸려서 그런 것도 안 되고 맞아요. 이게 또 이번 나이 든다는 것이 맞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 뭐 "어디 간댔더라." 뭐 그래서 음음. 뭐 해외를 어디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음음. 카톡으로 "야 카페에서 공부하실?" 뭐 갑자기 이러고 그러면 좀 서운해. 바로 며칠 전에 자기 어디 간댔는데 그니깐요. 그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잘 못 지키지만 첫 번째라도 잘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도 네.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사이인데 네. 재밌었던 거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이게 정말 들어맞는 예시인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회사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 있었어요. 네. 뭔가 가고 싶은 회사 중 하나였는데 근데 하필 그날따라 뭔가 잘 날이 안 풀렸어. 뭔가 넥타이 정장을 입고 가야 되는데 네. 넥타이를 매려고 보니까 뭔가 이게 끈이 풀려 있어 가지고 한 20분 어. 동안 혼자 유튜브 보면서 끙끙 매다가 결국 어허. 버리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그래도 좀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네 여유롭게 출발했는데 그런데 버스를 탔는데 강북에서 강남 가는 거니까 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아이고야. 아 면접 대기장에 1분 차이로 앞에 이렇게 딱 1분 늦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요. 그러니깐요. 그런 얘기를 친구한테 딱 하니까 "힘내."라고 하면서 그 현금을 딱 보내주더라고요. 얼마요?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야 그래도 그때는 그게 큰 금액이지. 그죠, 그죠. 학생이니까 사실 엄청 큰 맞아요. 금액이고 그래서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도움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도 네.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로 돈을 다이렉트로 꽂아 준다?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것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없죠. 물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이해하고 세심하게 잘 챙겨서 주는 도움이나 어떤 배려도 너무 좋고 음음. 그리고 이렇게 돈으로 다이렉트로 꽂아 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다음에 누가 힘들다고 이분이 힘들다고 할 때 그냥 돈을 보내 줬어요. 스윗하다. 서로는 이제 뭐 근데 그게 금액이 점점 커지면 좀 부담스럽겠다 아 나중에는. 그러면 안 되죠. 축의금보다 크면 안 되죠. 그쵸, 그쵸. 오케이, 오케이. 10만 원 이하는 괜찮다. 맞아요. 돈 주는 친구, 좋은 친구. 맞죠, 맞죠. 맞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힘든 일 있을 때 네. "힘내." 하고 딱 돈 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진짜 이 친구는 나를 왜냐면 사실 남자는 관심이 없으면 시간과 돈을 안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사실 그 남성이라는 성별의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진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재화나 가치를 타인에게 쉽게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거니까. 네 네. 근데 그런 돈을 친구를 위해서 보내준다라는 거는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거죠. 뭔가 그 제 친구랑 너무 그 성향이 비슷하신 것 같은 게 사실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결국 이 문제의 원인 해결책이 돈은 아닌 거잖아요. 맞죠, 돈이라는 맞죠. 돈이라는 재화는 그냥 보편적으로 너무 그냥 다 좋은 거니까. 사실 맞아요. 너가 뭐가 힘들어서 "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너 아 힘들구나. 돈."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죠, 맞죠.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게 되게 직선적인 것도 꽤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것만큼 투명한 것도 없고 그것만큼 네. 사실 투명할수록 폭력적인 것 같아요. 메시지가 맞아요. 강하다. 맞아요. 금액이 결국 그 메시지 자체잖아요. 그럼요. 이제 "아 고생했다. 아이고 힘들겠다." 하면서 10,000원 보내는 것보다 한 30,000원 보내면 어쿠 당장 그거를 뭐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아 물론 이 친구분은 여성분이시긴 합니다. 아우 놀라운 너무 사실. 좋은 친구다. 저도 소개해 줘. 나도 힘들다고 얘기할래 그 친구한테. 네. 뭐 아무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일화가 저한테도 있었는데 스토리로 제가 뭔가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 좀 되게 빡센 활동을 했던 거를 좀 자랑 삼아 올렸었던 적이 있는데 네. 되게 고생했다 운파야." 이러면서 기프티콘 같은 걸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끔 오 있어요. 우와. 우와 그거를 올리고 그걸 보고요? 그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조깅 같은 거를 뭐 한 10 킬로미터를 뛰었다고 쳐 봐요. 네. 이제 그러면 요새 약간 그 자랑식으로 많이 인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아요, 맞아요. 나도 그 유행 따라가고 싶어 가지고 한번 올렸던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 보고 "어우 야 달리느라 고생했네. 오 잘 달리네." 약간 이러면서 그러면서 "들어가는 길에 뭐 좀 사 먹어." 이러면서 세븐일레븐 같은 거 우와, 우와. 뭐 파워에이드 기프티콘 이런 거. 우와 완전 센스 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저 생각을 못 했지? 아무튼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플러팅의 방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그분은 근데 애초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상대방을 챙겨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항상 마음에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네. 저는 약간 그런 걸 잘 챙겨주는 센스가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 그죠, 그죠. 아 그죠. 예. 아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좀 부족해서 그래서 저는 생일 선물을 할 때 이제 좀 금액적인 걸로 마음의 표현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또 그걸 또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생일 때 생일 한 1주일 전에 곧 생일이네." 이러면서 "뭐 받고 싶어?" 하면서 금액대를 정해 줘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면 다 오. 가능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근데 그것도 감동이죠. 왜냐면 생일 지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젠지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분의 생일은 항상 미리 인지하고 아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런 뭔가 우와 진짜 생각도 못 했어요. 마라톤 끝나고 나서 음음. 보고 뭔가 줘야겠다는 생각을. 오. 그런 식으로 또 스토리 반응해 주는 게 사실 그 스토리를 바로 즉흥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올리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근데 네. 그래도 이제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 줬다라는 거니까 서윗하죠. 서윗한 배려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좋은 친구의 이상향이자 내가 되고 싶은 이상향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어야 돼요 일단. 네. 기대가 없어야 되군요. 네. 일단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대가 없어야 되는데 네. 대신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는 있어야 된다. 오. 그러니까 기대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돌려 말하면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있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한 친구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기대가 없어야 하지만 친구로서 서로 어느 정도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아 그러면 존중의 의미가 더 강한 건가요? 그 존중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서로의 곁을 내어줄 용의가 있는 그런 관계가 정말 좋은 친구지 않나. 언제든 예 곁을 이제 내줄 용기가 있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 친구의 중요성 같은 게 떠오르는 그러니까 중요성이 좀 인생에 있어서 좀 대두가 되는 순간은 내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할 때나 외로울 때 그럴 때 더 친구의 존재가 소중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내가 행복할 때는 친구고 뭐고 사실 잘 안 보이죠. 그냥 내가 행복하니까. 음. 근데 뭔가 내가 좀 슬프거나 힘들어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언제든 그러니까 달려와 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 달려와 줄 수 없을 때 언제든지 음파야, 아니면 뭐 네가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해 주고 상대방한테 곁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아무튼 최근에 힘들다고 얘기해 줬던 친구가 생각이 나서 예. 뭐 연락을 바로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네. 이게 예. 정말 언제든 곁을 내줘야 되는데 그쵸.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시험 있고 뭔가 바쁘고 하게 되면 음음. 계속 그 곁을 맞아요. 미루게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애인이 1순위 순위이긴 하지만 친구가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1순위 순위인 애인에게, 아니면 그 친구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친구한테 곁을 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로가 서로를 올가매지 않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대가 없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한쪽이 서운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친구라면 당연히 연락을 매일 해야지 라든지. 네. 처음 처음 들어보는 얘기긴 합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아, 연락을 해야지. 아무튼 네. 근데 매일 가끔씩 이제 해야지. 네. 친구로서 뭔가 욕심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음. 친구라면 뭐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로 만나서 술 마셔줘야지, 약간 이런 음. 느낌의, 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욕심을 가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집착이 되고 관계가 좀 변질되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항상 1순위는 나를 두고, 나로 온전해질 수 있을 때 그 주변의 친구라든지 애인이라든지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좀 더 집중을 하되, 그 타인에게 있어서 곁을 잘 내줄 수 있고, 그리고 타인을 언제든지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정말 좋은 친구지 않나. 좋은 친구 되기 어렵네요. 아, 그럼요.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항상 맞아요. 맞아, 항상 자기 수양을 해야 되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뭐야, 앉았으면 눕고 싶고 누웠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서, 맞아. 친구 맞아.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뭐 만나서 대화하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맨날 보고 싶고 맨날 대화하고 싶고, 맞아. 애인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데, 그리고 괜히 상대가 바빠서 연락이 좀 소원해지면 괜히 서운해지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롯이 더 각자 빛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맞습니다. 야무졌네요 오늘 하루.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닉님이랑 저랑 둘 다 오프라인 모임을 좀 나가봤던 게이로서의 친구 관계성을 주로 사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은둔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모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의 친구 관계가 어떨지는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은둔이시거나 아니면 뭐 아예 또 이쪽 친구들 안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고. 오히려 이성 친구들만 만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이성 친구라는 게 그 일반 아 친구들. 네네네. 일반 친구들과의 관계만 형성하고 이쪽 친구들이랑은 아예 그냥 진짜 연인 사이로만 지내고 친구는 둘 수 없다, 약간 이렇게 음. 하시는 분도 있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나눴던 대화 주제에 대해서 뭐 친구란 무엇인지, 뭐 친구의 기준은 뭐고, 뭐 좋은 친구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 팟캐스트 채널에 이메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이메일 주소를 아마 정보를 보시면 다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이메일도 같이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메일로 본인들의 사연을 보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와. 이제 사연도 받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정보를 등록해 놓고 한 번도 언급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좋아요. 너무 더 재밌어질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이제 얘기를 좀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이메일 창구를 열어두면 또 사연을 보내주시고, 그 사연에 대해서 또 저희들끼리 대도 않는 지식과 말도 안 되는 편견으로 또 나름대로 이제 웃고 까불고 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호모 학술 대회 친구 편에 대해서 닉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다음은 또 이제 망상회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행복하게 오늘은 좀 약간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면 또 이제 다음에는 또 행복한 망상회로를 또 열심히 돌리는 새로운 주제로 또 찾아뵐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친구에 대해서 호모학술 대회를 1회 공식적인 대회는 처음인데 진행을 해봤을 때 어떠셨나요, 닉님? 우선 호모 학술래라는 거창한 이름을 여기다 붙여도 될지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네네. 오히려 이 방송하는 것도 하는 거고 음, 음. 뭔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네. 움파님이랑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친구랑 맞아요. 전하는 느낌이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저희 저희 아직 컨셉 흑백인 거 아시죠? 지금도 네. 위에 분은 그 움파님은 흑 옷 입으셨고 저는 맞아요. 저 샤방샤방한 흰색골 옷 입었거든요. 맞아. 심지어 네. 아웃룩조차도 그렇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흑백 대전 잘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같이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매주 월요일 업로드가 되고 사실 업로드 시간은 사실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이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어 현생에 치여 살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월요일이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는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저희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의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게스트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닉님과는 다다음이 될지 다다다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즐거운 망상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고요. 네, 지금까지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의 움퍼였고요. 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